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잘 상처받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만 깊게 베이죠. 내가 내 편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에게서만요. 오늘은 그 상처에서 나를 꺼내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나를 알아줄 거라는 전제를 깔고 관계를 시작해요. 그런데 상대는 그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투명한 유리문처럼 보이는 곳에서 자꾸만 부딪혀요. 닿을 수 있을 것 같아 손을 뻗는데 사실 상대는 문을 열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서로가 보는 문이 달랐던 거죠. 나는 활짝 열린 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에겐 그냥 벽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상대는 살짝 열어둔 문이라고 했는데 나는 완전히 개방된 공간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상처는 무관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잘못된 예상에서 시작되죠.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할 거야.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저 사람은 나처럼 생각할 거야. 이런 기대들이 쌓이고 쌓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상대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면 우리는 배신감을 느껴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상대는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애초에 약속한 적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혼자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다고 믿었을 뿐이죠. 마치 유리문 너머 방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착각하면서 계속 유리에 부딪히는 것처럼요. 이 깨달음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상처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치유할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이 날 몰라줘서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잘 안다고 착각해서 다친 겁니다. 관계의 문제는 대부분 여기서 시작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상대가 어떤 문을 갖고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내 기대를 일방적으로 투사하지 말고 상대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해요. 그게 존중이고 그게 진짜 관계의 시작입니다. 투명해 보이는 유리문 앞에서 멈춰서서 이 문이 정말 열려 있는지 먼저 노크하는 거죠. 그 작은 확인 하나가 불필요한 상처를 막아줍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늘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했죠. 먼저 안부를 물었어요. 먼저 선물을 챙겼습니다. 생일을 기억하고 힘들 때 연락하고 필요한 걸 먼저 알아채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이렇게 주는데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그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자기가 부족해서 그런가 싶어 더 잘해주려 했어요. 더 빨리 답장하고 더 많이 웃어주고 더 적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고마움이 아니었어요. 넌 원래 그런 애잖아라는 당연함이었죠. 친구들은 그녀의 친절을 성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본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고마워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문제는 친구들이 차갑게 군 게 아닙니다. 그녀 혼자만 관계의 온도를 맞추고 있었다는 걸 늦게 알았다는 거예요. 관계는 둘이서 만드는 온도인데 한 사람만 계속 난방을 틀고 있었던 겁니다. 상대는 따뜻한 줄 모르죠. 원래 이 정도 온도라고 생각하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녀는 베푼 게 아니었어요. 투자한 겁니다. 나중에 돌려받을 거라는 기대를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상대는 그걸 선물로 받았습니다. 선물은 대가 없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 돌려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이런 관계가 오래가면 어떻게 될까요? 주는 사람은 점점 지쳐갑니다. 받는 사람은 점점 무뎌져요. 결국 한쪽이 무너지면서 관계가 끝나죠. 그때 주던 사람은 억울해합니다. 나 이렇게 해줬는데. 받던 사람은 의아해해요. 갑자기 왜 저래? 진짜 문제는 온도계를 혼자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상대에게 온도계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지금 이만큼 추워. 좀 데워줄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난방을 최대로 틀고
상대도 언젠가 따뜻함을 느끼겠지 기대한 거죠. 관계의 온도는 함께 맞춰야 합니다. 한 사람이 춥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옷을 벗어주거나 함께 뛰거나 따뜻한 곳으로 이동해야 해요. 혼자서만 떨면서 참고 있으면 상대는 모릅니다. 당신이 얼어 죽어가는 줄도 모른 채 자기는 딱 적당한 온도라고 생각하죠. 관계에서 희생은 미덕이 아니에요. 그냥 의사소통 실패입니다. 관계가 서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굳이 말 안 해도 알아줄 거야 라는 기대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섬세하지 않아요. 아니, 세상이 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각자 자기 삶을 살기 바쁜 겁니다. 내가 피곤하다고, 지금은 토닥임이 필요하다고, 이번엔 좀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릅니다. 당연하죠. 텔레파시가 통하는 사이가 아닌 이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말은 존재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억울해합니다. 왜 몰라줘? 왜 신경 안 써? 왜 나한테만 이래? 하지만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멀쩡해 보이는 사람한테 갑자기 서운하다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가해자는 없는데 피해자만 남는 상황이 이렇게 생겨요. 한쪽은 충분히 신호를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쪽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겁니다. 눈빛으로 한숨으로 어조로 알려줬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내 머릿속에서만 명확한 신호예요. 실제로 많은 갈등이 여기서 비롯됩니다. 부부싸움, 친구와의 틀어짐, 직장에서의 오해. 대부분 말하지 않은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죠. 상대가 나쁜 게 아니라 내가 표현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왜 말하기가 어려울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말하면 부담스러운 사람이 될까봐, 말하면 거절당할까봐, 말하면 약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이런 두려움들이 입을 막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말하지 않아서 생기는 오해와 서운함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한번 불편하게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말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래라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껴라고 표현해야 해요. 내가 날 무시했어가 아니라 나는 그때 외로웠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하지 않은 욕구는 없는 욕구로 처리됩니다. 세상은 친절하지만 초능력자는 아니에요.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꺼내 보여야 합니다. 그게 관계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침묵은 배려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나를 방치하고 상대를 방치하고 관계를 방치하는 거죠. 용기 내서 말하세요. 그게 서로를 위한 길입니다. 거절이 어려운 이유는 싫은 사람으로 남을까 봐서죠. 한번 안 된다고 하면 다시는 안 찾을 것 같고 차가운 사람으로 낙인 찍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리한 부탁도 들어주고 하기 싫은 일도 하고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도 가요. 하지만 우리가 밀어내려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닙니다. 그때의 무리한 요구예요. 그 구조죠. 그 타이밍입니다. 사람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가 밤 11시에 공항 태워달라고 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요. 이때 안 된다고 하는 건 친구를 싫어해서가 아니죠. 내 컨디션과 스케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못해라고 말하는 건 관계 파괴가 아니에요. 관계 유지법입니다. 무리하게 들어줬다가 속으로 쌓이는 게 더 위험해요. 결국 한 번에 폭발하면서 관계가 끊어지니까요. 오히려 언제나 들어주는 사람은 곧 더 밀어붙여도 되는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쟤는 거절 안 해, 쟤는 괜찮다고 할 거야. 이렇게 학습된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소비예요. 당신을 소모품처럼 쓰는 겁니다. 건강한 관계는 거절이 가능한 관계입니다.
서로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고, 그래도 이해하는 사이. 이게 진짜 관계예요. 무조건 들어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미움받을까봐, 떠날까봐 하는 두려움이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친구에게 부탁했는데 거절당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친구를 끊나요? 아니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고 다른 방법을 찾죠.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거절해도 진짜 친구는 이해해요. 거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퉁명스럽게 안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미안한데 내일 일찍 일이 있어서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 대신 주말은 괜찮은데 그때는 어때? 이렇게요. 거절은 벽을 쌓는 게 아닙니다. 경계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할 수 있는 걸 제대로 해줄 수 있어요. 당신은 사람을 미는 게 아니라 상황을 밀고 있습니다. 그 구분을 명확히 하세요. 그러면 거절이 한결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그 거절을 존중해 줄 거예요. 무리한 부탁에 무조건 응하는 건 친절이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거북은 등을 단단히 하고도 바다를 나갑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숨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호할 장비가 있으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죠. 만약 등딱지가 없었다면 거북은 평생 구석에 숨어 있어야 했을 겁니다. 인간관계도 같습니다. 보호장치가 있어야 세상으로 나갈 수 있어요. 기대를 조금 낮추고 바라는 걸 먼저 말하고 무리한 부탁엔 선을 긋는 것. 이게 다 보호장치예요.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벽을 쌓는 게 차갑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건 벽이 아니라 피부입니다. 피부가 없으면 세균이 바로 침투해요. 피부가 있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다 받아들이면 상처투성이가 돼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들어오니까요. 그러다 결국 지쳐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집니다. 이건 차가움이 아니라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예요. 단단한 등딱지가 있어야 먼 바다까지 갈 수 있듯이 심리적 경계가 있어야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호가 없으면 한두 명만 만나도 녹초가 되거든요. 보호한다는 게 뭘까요? 모든 사람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신뢰가 쌓인 사람에게만 조금씩 여는 거죠.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내 약점을 다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또 보호는 휴식을 허락하는 겁니다. 피곤하면 만나지 않기, 하기 싫으면 안 하기, 연락하기 싫으면 안 하기. 이게 다 나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매번 의무감으로 관계를 유지하면 결국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보호가 있어야 친밀도 유지돼요. 역설적이죠. 거리를 두는 게 오히려 가까워지는 방법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혀요.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을 때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단단한 등딱지는 도망이 아니라 건강입니다.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준비예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상처를 최소화하면서 밖을 누비는 겁니다. 당신도 등딱지를 만드세요. 그게 관계를 오래 가져가는 방법입니다. 무방비 상태로 세상에 나가는 건 용감함이 아니라 무모함이에요. 나를 지키면서 남을 만나야 합니다. 관계는 물길입니다. 한쪽에서만 계속 물을 대면 언젠가 바닥이 보여요. 물은 계속 나가는데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요. 결국 말라버립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라는 계산이 아니에요. 그런 거래적 사고방식은 오히려 관계를 망칩니다. 그게 아니라 최소한 내가 주는 만큼 흘러오는지는 봐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매번 내가 먼저 연락합니다. 몇 달간 상대에게서 먼저 온 연락은 한 번도 없어요. 이건 물이 한쪽으로만 흐르는 겁니다. 관계가 아니라 일방통행이죠.
또 다른 예시입니다. 내가 힘들 때 상대는 들어줍니다. 그런데 상대가 힘들 때 나한테는 말하지 않아요. 이것도 문제예요.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관계는 결국 무너집니다. 건강한 관계는 오고 가는 게 있습니다. 내가 말하면 상대도 말하고, 내가 도우면 상대도 돕고, 내가 신경 쓰면 상대도 신경 써요. 완벽하게 50대 50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60대 40일 수도 있고, 70대 30일 수도 있죠. 하지만 계속 100대 0이면 안 돼요. 잘 들어줄 때는 확실히 들어주고, 아니라고 할 땐 분명히 말하는 사람에게만 관계가 오래 머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은 자기 상태를 정직하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여유 있으니 들어줄 수 있어. 지금은 여유 없으니 못 들어줘. 이게 명확합니다. 흐르지 않는 사이를 붙잡는 건 미련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이미 메마른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고 계속 두레박을 내리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물은 안 나옵니다. 그럴 바에는 다른 우물을 찾아야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한 달만 내가 먼저 연락 안 해보세요. 상대에게서 연락이 오나요? 안 오면 그건 물이 안 흐르는 겁니다. 내가 힘들 때 한 번만 말해보세요. 상대가 시간을 내주나요? 안 내주면 그것도 막힌 물길이에요. 물론 상대를 시험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억지로 끌고 가는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가 자연스럽게 챙기는 관계가 진짜입니다. 관계는 물처럼 흘러야 합니다. 막혀 있으면 썩어요. 한쪽으로만 쏠리면 넘쳐서 범람합니다. 양쪽에서 적당히 주고받을 때 물길은 맑게 유지돼요. 당신의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물이 흐르고 있나요? 고여 있나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참아왔습니다. 충분히 맞춰왔어요. 이제는 순서를 바꿀 차례죠. 내가 먼저 괜찮아야 남도 괜찮게 할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한 진실로 돌아오는 겁니다. 비행기 안전 수칙을 생각해 보세요.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자기 것부터 쓰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숨을 쉬어야 옆 사람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관계도 똑같습니다. 직업이, 계약직이, 사람들의 평판이 당신의 존재값을 정하지 않아요. 그런 외부 기준에 휘둘리면 끝없이 불안합니다. 오늘 칭찬받으면 기분 좋고 내일 무시당하면 바닥치는 거죠. 내가 나를 헐값에 두는 순간 다른 사람도 그 가격표를 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남들도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당연하죠. 주인이 귀하게 안 다루는데 손님이 귀하게 다룰 리 없어요. 나를 비싸게 두는 건 오만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내 시간을 아끼고 내 에너지를 아끼고 내 감정을 아껴야 해요. 그래야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나를 챙기면 이기적인 사람이 될 거라고요. 하지만 반대예요. 나를 챙기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됩니다. 늘 지쳐 있고, 늘 불만스럽고, 늘 에너지가 없으니까요. 조금 이기적이어도 되는 시기입니다. 아니, 이기적이라는 표현도 틀렸어요. 그냥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까지가 비정상적으로 남을 우선시한 겁니다. 이제 균형을 맞추는 거죠.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피곤하면 약속 취소하기, 하기 싫은 일에 거절하기, 내가 먹고 싶은 거 먼저 말하기. 이런 사소한 것들이 쌓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겁니다. 이기적인 것 같고, 나쁜 사람 같고, 사람들이 날 싫어할 것 같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진짜 사람들은 그래도 남아있다는 걸요. 같은 친절을 바깥으로가 아니라 안쪽으로, 타인이 아니라 나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남한테 쏟았던 에너지의 절반만이라도 나한테 쓰세요. 그럼 삶이 달라집니다. 나를 먼저 챙기는 건 이기심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나를 건강하게 유지할 책임이요. 그래야 진짜 중요한 순간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요. 늘 바닥난 상태로 살면 정작 필요할 때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를 채우세요. 그게 먼저입니다. 이만큼 친절했는데도 떠나면 어쩌지 하고 걱정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당신이 딱 한 번 자기 마음을 드러냈다고, 딱 한 번 거절했다고, 딱 한 번 도움을 요청했다고 멀어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언젠가 다른 이유로도 떠날 사람이었어요. 진짜 관계는 솔직함을 견뎌냅니다. 아니, 견디는 게 아니라 환영하죠. 내가 힘들구나. 내가 이런 게 필요했구나. 말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진짜 당신 편입니다. 가짜 관계는 완벽함만 원해요. 늘 웃고, 늘 긍정적이고, 늘 베푸는 당신만 좋아합니다. 그건 당신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좋아하는 거죠. 지금의 작은 솔직함이 내 사람과 내 사람이 아닌 사람을 가려줍니다. 이건 테스트가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필터링이죠. 진짜 관계는 이 과정을 통과하고 가짜 관계는 걸러집니다. 관계는 줄이는 게 아니라 정비하는 겁니다. 망가진 부품을 빼내고 새 기름을 넣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건 슬픈 일이지만 필요한 일이에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5명의 진짜 사람이 낫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도와줄 사람,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솔직해도 떠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해요. 남아있을 사람은 지금 거절해도 남습니다. 지금 내 약한 모습을 봐도 남아요. 지금 도움을 요청해도 남습니다. 그게 진짜 관계의 정의예요. 조건 없이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이죠. 당신은 원래 누군가에게 기대고만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혼자 잘해주는 걸 사랑으로 오해해온 시간이 길었을 뿐이에요. 이제는 방향을 틀어도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결국 가장 가까운 나로만 치유됩니다. 남이 주는 위로도 좋지만 한계가 있어요. 진짜 치유는 내가 나를 다시 사랑할 때 시작됩니다. 말하지 않은 마음은 없는 마음이고 보호하지 않은 나를 남이 지켜줄 리 없습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필요한 걸 말하고 나를 지키세요. 그러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혼자서만 온도를 맞추지 마세요. 유리문 앞에서 혼자 부딪히지 마세요. 필요한 걸 말하고 안 되는 건 거절하고 나를 먼저 챙기세요. 그게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떠나는 사람은 보내주세요. 진짜 당신 사람은 지금도 옆에 있습니다.